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미국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게임스톱 주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공매도 헤지펀드에 대항한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으로 게임스톱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번 사태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수요일 미국 뉴욕 거래소 기준으로 게임스톱 주식 가격은 2월 2일 90달러로 전날 225달러 대비 60% 폭락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최고가 347.51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4분의 1 토막이 난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으로 손해를 본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반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큰 손실을 두려워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임스톱 주식과 함께 급등했던 AMC의 주가 역시 2일 40%가량 하락했습니다. 블랙베리, 베드베스앤비욘드 등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던 종목들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게임스톱 사태에 영감을 받아 한국에서도 공매도 반대 활동을 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3만 8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주식 커뮤니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세력 반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투연은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많은 셀트리온, HBLB의 주주들과 연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게임스톱 사건처럼 두 회사의 주식을 산 후 버티면서 공매도 세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이틀간 게임스톱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국내에서 얼마나 연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토스증권이 3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공개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쉬운 혁신 제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토스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은 종목과 호가 화면이 직관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용어도 쉽게 풀었었죠. 음원 차트를 연상시키는 톱백 종목 등도 모바일에 최적화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진행한 사용자 집중 인터뷰를 통해 주식 투자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부분은 없애고 필요한 기능만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심 종목이나 보유 종목의 급등락 등 변동사항은 앱 알림을 통해 투자자에게 전달됩니다. 종목의 실적 발표가 있을 경우에도 공시 사이트의 정보 변화가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토스증권은 이달 초 사전 신청자 대상으로 MTS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중순께 전체 공개를 마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소수점 매매가 가능한 해외 주식 투자 중개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는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의 간접 투자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지난 2020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난 1255억 6천만 달러, 약 140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마존이 분기 매출 10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업이익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어난 6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아마존의 실적 확대는 예상된 부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전 세계에 걸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주문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부문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52%가 AWS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올 3분기 CEO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직만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CEO 후임은 앤디 제시 현 AWS CEO가 맡을 예정입니다. 구글이 지난 2020년 4분기 및 연간 종합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알파벳의 매출은 568억 9,800만 달러, 약 6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순이익은 155억 2,700만 달러로 집계됐죠. 연간 매출은 1,825억 2,700만 달러, 약 20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광고 수익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광고는 68억 9천만 달러, 약 7조 7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93%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유튜브가 구글을 먹여 살린 셈이죠. 구글은 지난 2006년 약 2조 원을 들여 유튜브를 인수한 후 현재 구글 검색과 함께 알파벳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고 평가받는 클라우드 사업 분야는 38억 3,100만 달러, 약 4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SK텔레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0년 연간 매출 18조 6,247억 원, 영업이익 1조 3,493억 원, 순이익 1조 5,005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5.0% 성장했습니다. 미디어와 커머스 등 신규 사업은 전년 대비 15.3% 증가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도 5G 가입자 증가로 2.8% 증가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21년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빅테크 기업으로 진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앱마켓 원스토어는 첫 자회사 IPO를 추진합니다. 2021년 SK텔레콤 매출 전망은 19조 5천억 원이며 20조 원 돌파에 도전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출범한 팀앤 모빌리티는 대중교통과 렌터카, 차량 공유, 택시 등을 아우르는 올인원 사업자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 현대 협력설에 대해 애플 전문 분석가로 알려진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밍치 궈 애널리스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애플과 현대가 함께 전기차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밍치 궈 애널은 투자 보고서를 통해 애플카가 현대가 개발한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최초의 애플 전기차가 현대를 통해 생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와 협력이 무산될 경우 GM과 유럽의 PSA와의 협력도 가능하겠지만 설계와 부품 조달, 조립에 이르기까지 자체 생산이 가능한 현대가 가장 적합한 협력 파트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아가 미국 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는 자율주행 기능을 포함한 고급형 전기차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하이엔드 전기차인 모델 S와 모델 X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밍치권은 애플과 현대가 손을 잡아도 애플카를 출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2025년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애플카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테슬라 모델 S, 모델 X 운전자라면 리콜에 대응해야 할 듯합니다. 테슬라가 차량 내부 터치스크린에 결함이 발생한 구형 모델 S, 모델 X 13만 5천여 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의 미디어 컨트롤 유닛 결함이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며 리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전에 제작된 모델 S, 모델 X 차량 내 터치스크린에 응답 속도 저하, 부팅 시간 연장, 화면 멈춤 등의 오작동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오작동의 원인인 이 MMC 내장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이번 리콜에 대해 일부 부품의 수명이 자동차 전체 수명만큼 길어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 측은 리콜을 시행하는 이유도 도로교통안전국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일 코스피가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2.87포인트 오른 3129.6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11.61포인트 오른 3108.42에 개장한 뒤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으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6.88포인트 오른 970.69에 종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8원 내린 1114.9원에 마감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